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 미국 교육 보수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교육 부문에도 칼을 빼들었는데요.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가장 먼저 동결해 줬고요. 또 이어서 학교의 교원 채용에 대해서도 정말 전례 없는 개입을 나섰습니다. 또 여기에 의대와 산학대학에 대해서 불명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특정 외국 학생의 등록 제한, 심지어는 비영리 면세 지위 박탈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컬럼비아대, 또 공립 K-12 이 교육기관까지 반다양성 그리고 반비판 문화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구조적인 인종차별이나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역시 연방 지원 축소 사유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조사 없이 곧장 징계로 돌입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이를 교육기관을 향한 정치적인 충성 강요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독립적이고 좀 중립적이어야 할 이런 교육에까지 보수적인 칼을 들이밀고 있다. 이런 현상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권력이 이념과 충돌이라는 교육의 이념을 핵심 사회 기관으로 이제 무대로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민주주의의 원리가 이제 침식되고 잠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독립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육은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민주주의 핵심 기반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국가 권력이 어쨌든 정치의 입맛에 따라 교육기관을 통제하거나 어쨌든 이런 걸 재단하려고 한다면 이는 학문의 어쨌든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약하는 권위적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독재 정권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어쨌든 교육과 언론이었으면서 미국은 이런 거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버드와 콜롬비아 같은 상징적인 명문대의 이제 징벌은 사실 보수주의 어쨌든 정치에 충성심을 강요한다면 이게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어쨌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어떤 반격에 대한 문화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구조의 인종적 차별이라든가 젠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보적 가치로 여기는 어쨌든 모든 학문의 주체에 대한 전면적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보수 진영에 대한 정체성 싸움, 다시 말해서 이제 문화 전쟁의 어쨌든 교육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 어쨌든 해체를 해석하고 전통 질서를 복원하겠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판적 사고와 이제 민주적 토론에 이제 어떤 이런 것들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데 사실 이건 자신의 어쨌든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결집의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행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통치 방식을 약간 비정상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약간 법치주의의 어쨌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규칙을 어쨌든 기반을 행정을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직감 기반의 통치로와의 어떤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대학의 자율 기반을 어쨌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학문을 어쨌든 권력에 복속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학문과 교육을 충성의 도구로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들의 일련의 조치들은 정치를 이념화하고 학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다문화주의를 위협하는 일련의 어쨌든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후퇴하라는 흐름 속에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바로 정치적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사실상 이런 교육 방식이 이런 정치적인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어떤 빠르게 가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약간 우려감까지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 교육에까지 정치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이요. 자신의 정적을 어찌 보면 좀 제압하고
또 핵심 지지층에게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하고요. 또 이어가서 더 나아가서 미국 전체를 봤을 때에는 문화규범 자체를 좀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행동이다라는 해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미국의 교육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그 전에 일단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교육에 일단 집착을 하는지, 특히 이제 하버드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특히 이제 본인도 이제 명문대를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템플대 어쨌든 자신도 이제 군사학교를 나와서 어쨌든 자신도 MBA를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정치적 기반을 일단 강화하고 문화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하버드에 집착을 하고 이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에 너무 집착을 약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사이도 하버드를 나왔고요. 자신의 그 영부인이죠. 영부인도 이제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영문대를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것 같아요.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에 맞선 구도를 좀 싸우고자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교육계를 진보적 엘리트의 요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나 컬럼비아대나 스탠퍼드를 좌파 사상의 온상으로 약간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지지자들을 기득권에 저항하는 민중으로 약간 포지셔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반지성과 엘리트의 정서를 기대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약간 요거는 이제 보존주의적인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으로 약간 안에 어쨌든 규제를 힘들어하고 약간 물가가 올라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는 적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은 너희들의 아이들을 약간 혐오하게 가르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요 공교육도 지금 약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히 교과서 문제랑 약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약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전선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라든가 총기라든가 성소수자들의 권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민 문제 등을 함께 교육을 문제 같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의 어쨌든 주도권을 그러니까 주도하고자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문제를 해서 문화 전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다양성 문제가 있죠. DEI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성 정체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비판적 인종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CRT라는 문제인데 트럼프 지지층에 매우 불쾌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격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를 요 하버드 공격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선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하락을 이용하기 위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갤럽 조사 등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내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하락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공화당의 지지층이 줄어들어지는 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성의 교육 시스템을 자신의 개혁의 프레임으로 형성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보조금을 징벌도구로 활용하기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어떤 새로운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이제 또 3년 뒤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기의 어쨌든 충성도의 테스트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게 계속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교육 문제가 그러면 이제 자율성이나 학문이 당연히 후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방 정부가 정치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면세라든가 이런 게 되고 이제 K-12라고 이게 공교육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로 따진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나 연구자진이나 검열이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연구나 이런 것들이 미국 교육이라는 게 이제 뭐 정말 부러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시면 정말 부러운 교육인데 이런 교육은 이제 못하게 됩니다. 특정 주제를 다루고 보조금이 끊어지게 되면 그거는 학문이 아니라 선정 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교육이 정말 전 세계에서 불허하는 교육이었는데 이런 교육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념 편향이나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주나 어쨌든 진보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교육 정책이라든가 어쨌든 교과 과정인가 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어쨌든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보수주의적의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되게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성소수자나 인종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금지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처럼 이제 민주당 쪽이 강하게 되는 이런 주들은 성 정체성이나 인종주의들이 이런 교육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미국은 50개 주가 전혀 다른 교육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거고 많은 인재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인재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게 될 거고 이제 인재의 기반이 약하게 될 거고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이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에 9가지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하버드가 단 하나의 조건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맞선 바가 있었죠. 이 총장이 당시에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를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고요. 또 프린스턴과 브라운 등 다른 대학들도 연대에 동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사실상 이 트럼프식 치킨 게임이 일기 당시부터 반복되면서 현재 비단 관세, 중국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효과가 다하고 있다. 더 이상 누구도 겁을 먹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